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기정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루를 보내셨나요? 새해 돼서 이제 계획도 작심삼일 혹시 되시지는 않으셨는지. 저도 크게 목표를 갖기보다는 조금씩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우선 이제 너무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그 진행을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만족감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매일매일 별건 아니지만 조금의 생활의 변화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 이제 아이를 키우고 이제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정말 제일이 먼저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일 출근을 해야 하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조금 많이 모르고 살았던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여기 와서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아이의 그 간식이라든가 런치박스를 그 만드는 거예요. 요즘 최근에는 이제 남편 그 점심도 간혹 그 준비를 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또 저도 배우는 게 있어서 이제 제 점심까지 이제 간단히 준비를 하고, 아침에 이제 추운데 이제 밖에 나가서 이렇게 그 준비를 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익숙치가 않는 그런 삶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 있을 때는 매일 기차 타기 바빴고 14년이었긴 했지만 기차에서 거의 조는 경우도 많았고, 또 올 적에 갈 적에 이렇게 그 중간에 어떤 통학 시간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환경에 맞춰서 사람들이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 있을 때는 이제 뭐 움직이는 차 안이라든가 인제 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KTX를 타고 다닐 적에는 앉아서 인제 뭐 책을 읽는다거나 뭐 시험 채점을 한다거나 아니면 논문을 많이 읽거나 했는데, 이제 우선은 많이 흔들리는 그런 무궁화호로 바뀌고 난 다음부터는 우선 확실히 이제 뭔가를 집중하고 보면은 좀 많이 울렁거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귀로 듣는 걸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한국에서는 유튜브나 인제 뭐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전자책 뭐 이북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뭐 팟캐스트라든가 뭐 유튜브라든가 뭐 이런 게 더 유행을 한다거나, 작년에 제가 이제 알게 됐는데, 웰라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전자책으로 시작을 했는데, 신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월 얼마 정도의 일정 금액을 내고 이제 신간이나 이런 책을 이북으로 볼 수 있는 거였는데, 올해 또 와서 보니까 이제는 그 많이 흔들리는 차 안에서는 이제 글자 읽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듣는 오디오북으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방향성인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미국에 와서 이런 글로벌 어떤 그 창업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제가 지금까지는 연구원의 입장이다 보니까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연구, 그리고 또 어떤 학술적인 부분에서 의의가 있는 어떤 걸 연구를 했다면, 최근에 이제 이런 기업가가 되면서 가장 많이 바뀐 건 뭐냐면, 내가 아무리 만들고 싶은 게 있다 한들 소비자가 원하거나 소비자가 그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제가 인제 학자였을 때는 그런 소비자의 어떤 니즈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학술적인 의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면, 지금은 확실히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제품이나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서비스는 확실히 도태된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어떻게 가장 그 좋은 방법으로 해결을 하느냐, 이제 그게 이제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긴 한데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이거를 사용을 해 보니까 이런 점들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단순한 어떤 시작에서부터 불편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이제 가장 시작이지 않을까. 이제 우스갯소리로 다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한국에 있는 그런 소비자들은 거의 탑 1이래요. 특히나 이제 화장품 쪽에서는 한국 소비자가 오케이 했을 때는 진짜로 그 제품은 너무 완벽하고 좋은 제품이다. 그래서 컴플레인을 받거나 이제 뭐 불만 사항을 접수를 할 때는 각 글로벌 화장품 회사에서는 한국에 있는 소비자들, 특히나 이제 그런 중년이든가 뭐 미시라든가 이런 직접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어떤 코멘트를 주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성을 많이 바꾼다고 해요. 요즘에는 뭐 K뷰티다 해서 특별히 이제 화장품의 어떤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은 정말 잘한다, 그 기술력이 있다라고 인정을 받으면은 확실한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글로벌한 어떤 회사와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특히나 이제 저 또한 이런 뷰티 문화를 연구하고 그걸 통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잊지 말아야 될 그런 중요 요소이기도 한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이 부분은 저도 또 명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숙지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이런 그 불만 사항이나 이런 컴플레인 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시나요? 저는 지금까지는 이렇게 늘 불만 많거나 이렇게 투덜거리는 부분을, 특히 이제 제 배우자가 좀 처음 만났을 때도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사실 저는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좀 더 긍정적으로 보자면 그런 문제점을 알아갈 수 있고 그것을 이제 체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좋은 것도 좋은 거지만은 어떤 불편한 사항, 개선해야 될 사항, 이런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그 부분을 또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가장 좋은 그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닐까. 그리고 거기에서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오늘 제가 문득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우선은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저는 지금까지는 조금 방향성이 제가 이제 하고 싶었던 부분이었다면, 앞으로는 소비자의 어떤 원하는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참고하고 많이 배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또한 생활에 있어서 이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뭔가 그 자신만의 어떤 기업을 잘 운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뭐 가정이 될 수도 있겠고 본인의 일이 될 수도 있겠고, 또한 저처럼 뭔가 이제 기업가의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기업을 하겠다 이거보다는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방향을 가지고 갈 것인지가 가장 1번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같이 의견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